혼자 차박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젯밤 서해 안으로 왔습니다. 도둑개 해변에서 1박을 하고 오전 중 실미도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해변에 있는 근처의 숲으로 잠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7시인데요. 바람이 제법 불어옵니다. 서해안에서 흔한 소사나무 숲입니다. 숲으로 들어서서 제일 먼저 흑자색 쓴막 거물 버섯을 만나는데요. 여기저기 많은 개체의 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은 독버섯으로 알려져 있고요.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지만 한꺼번에 많이 섭취를 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버섯 자체가 단단하고 회백색인데 공기에 닿으면 점차 색깔이 변하다가 흑색으로 됩니다. 버섯대에는 거물 무늬가 있고요. 자실층은 상처를 받으면 적색에서 흑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자색 쓴맛 거물버섯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맛을 보면 쓴맛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라는 흑자색 쓴맛 거물버섯 주변에서 붉은 꾀꼬리버섯을 만납니다. 크기도 작고 개체 수도 별로 없지만 열심히 모아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노랑무당버섯입니다. 식용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개나리색의 빛깔이 아주 예쁜데요. 이 버섯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무리를 이루거나 홀로 자라는데 아직 무리를 이루고 자라나는 것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실체는 노란색이었다가 겉껍질이 벗겨지면서 흰색의 주름살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탁한 흰색이 되어 갑니다. 노랑무당 버섯 주변으로도 흑자색 쓴맛 거물 버섯이 있고요. 탐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서 보니 도둑개입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도둑개를 만납니다. 이곳이 도둑개 해변인 이유가 이 도둑개 때문은 아닐지 추측을 해보는데요.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도둑개를 애완용으로 기른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도둑개는 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의 바닷가, 논밭, 상기슭 등에서 서식하는데 바닷가 마을에 부엌에 들어와서 음식을 훔쳐 먹는 습성 때문에 도둑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지만 사실 도둑개는 다른 개들이 만들어 놓은 굴을 공격해서 빼앗아 사는 습성 때문에 도둑개라는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도둑개, 즉 해변개는 갑각류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생존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해안가의 모래사장과 바위 틈에서 서식하면서 다양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면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도둑개를 찾아보지만 침입자가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꾀꼬리 버섯을 만납니다. 워낙에 작은 개체라서 열심히 채취를 해야지만 어느 정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군락을 이루며 자라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연지 거물 버섯을 만나는데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의 천사라고 부르는 도구산 광대버섯도 보입니다. 이 버섯을 섭취하고 몇 시간이 경과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버섯 하나만으로도 성인 3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라는 맹독의 버섯입니다. 이번에도 맹독버섯을 만나는데요. 흰알 광대버섯이라고 부르는 이 버섯 역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량만 섭취해도 간과 신장의 손상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 개체일 때는 흰 달걀 버섯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버섯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위험하지만 자연 생태계 측면에서는 아주 유익한 버섯이기도 합니다. 버섯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특히 이 흰알 광대버섯은 다른 곰팡이와 함께 작용을 해서 나무의 탄소와 영양분을 분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꾀꼬리버섯입니다. 꾀꼬리버섯은 보통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는 것이 특징인데 이곳은 군락지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몇 개체씩 모여 자라고 있는데요. 크기도 작아서 양이 늘지 않습니다. 저 앞으로 망가닥 버섯이 보입니다. 망가닥 버섯은 버섯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뽕나무 버섯이나 뽕나무 버섯부치 등 많은 개체수가 서로 모여 자란다는 의미인데요. 자세히 보니 뽕나무 버섯부치입니다. 주로 참나무나 밤나무가 썩은 밑둥에서 자라는데요. 이렇게 소사나무 숲에서 보니 더 반갑습니다. 뽕나무 버섯부치는 식용이 가능한 버섯으로 장마철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부터 가을까지 야산과 구산을 가리지 않고 자라납니다. 주로 꾀꼬리 버섯이나 흰털 깔때기 버섯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줄기를 만져보면 탱글탱글한 것이 채취하는 손맛을 느끼게 합니다. 뽕나무 버섯부치는 주로 습한 여름철에 자생하는 버섯이기 때문에 채취 시기를 놓치면 금방 녹아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꾀꼬리 버섯이 보입니다. 군락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드문드문 만나지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큰 것들만 모아 봅니다. 이제 서서히 내려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돌아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짐을 정리하고 실미도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차박지로 내려가 라면을 아침으로 먹을 예정인데요. 향긋한 식감이 라면이든 볶음 요리든 좋아서 오늘은 꾀꼬리 버섯을 넣어서 라면을 끓여야겠습니다. 나가는 길에 꾀꼬리 버섯이 보여서 또 주저앉았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습도가 높아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그래도 숲을 둘러보는 것은 언제나 행복한데요. 딱히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보다 숲속의 공기와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먹을 것을 얻어가면 더욱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꾀꼬리 버섯이 구석구석 잘도 숨어 있습니다. 내려가려고 하니 자꾸만 꾀꼬리 버섯이 보입니다. 며칠 후에 친구와 버섯 산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친구의 사정상 멀거나 높이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꾀꼬리 버섯이나 식용 거물 버섯 종류들을 보러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뽕나무 버섯부치를 만나지만 개체수가 적어서 그냥 두고 갑니다. 한 끼 정도 먹을 양만큼 땄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가철이 지나서 차박지가 조용해서 좋았는데요. 겨울이 오기 전까지 몇 번 더 차박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려갑니다. 간이 샤워장에서 간단히 샤워하고 실미도로 출발해야겠습니다.